자, 오늘 장 마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선물이 아주 중요한 강을 건넜죠. 저는 이거를 방송에서 지금 횡단보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자리를 횡단보도를 건너버렸습니다. 자, 건너서 안착을 했냐까지는 아직은 의문이에요. 하지만 건너는 시도를 오늘 제가 필요로 한 그 갭 발생 이후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 이 갭을 비록 큰 갭은 아니지만 갭을 갭으로 건넜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두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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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겼던 자리들을 오늘 통과를 한 거예요. 어떤 사이로 가장 힘을 입었을까요? 당연히 환율. 밤사이에 환율이 급락했죠. 1410원대.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1410원이면은 엄청나게 높게 느껴졌는데 지금 또 1410원대라고 하니까 많이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환율 효과를 지금 빨리 보려면 환율 효과를 보려면 빨리 사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한동안 매집한 사유를 환율을 빗대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20% 이상 더 싸게 사는 효과를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환율이 다시 정돈이 되면, 환율이 진정이 되면 그 효과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 지금 개인들보다 훨씬 큰 우위에 있어요. 달러 강세로.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빨리 사들이는 모습은 환율이 더 내려올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외국인들이 바짝 삼성전자 매수하고 막 선물도 매수하고 그랬잖아요. 조만간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 생각대로 환율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추세가 어긋났을 때 지금 한 4번 정도 다시 말아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추세 바깥으로 빠지진 못했어요. 한 1380원 정도 들어와야지 장기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율은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추세 바깥으로 빠진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중국과 홍콩 증시도 추가 하락이 이제 없고 진정이 좀 되면서 힘을 입어서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에 따라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었는데 300을 강력하게 맞고 있었습니다. 300. 지금 이거는 이제 선물 지수고 코스피 200상 300을 강력하게 맞고 있어서 300을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낮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나 그 근처까지는 갈 거다. 그래서 선물을 지금 베이시스가 0.83으로 종료됐는데 코스피 200보다 선물이 지금 0.83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선물 한 3자 구경 좀 하자라고 오전장에 봤는데 3자 구경했죠, 오후에. 3자 300.00, 정확히 300.00, 진짜 3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중요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다시 빠꾸하면 안 되겠죠. 건너는 중간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건너는 중간에 다시 돌아오면 신호가 끝나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면 정말 안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신경 써서 봤던 거고, 또 밤사이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에 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돌파봉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뚝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 이번에 나타나면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좀 중요한 라인을 건넜기 때문에 이 윗단에서 노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돈을 좀 적극적으로 써도 됩니다. 즉 내일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라인 건넜고 내일 유지하는지. 왜냐면 왜 내일이냐면 요 일정들 때문이죠.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애플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존, 인텔도 실적 발표 있고 영향을 미칠 거고요.
미국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 막 주가가 요동치고 그러진 않아요. 삼성전자는 이미 우리나라 지수화돼 있어서.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에 따라 요동을 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나마 애플은 좀 덜하지만 애플 이하의 종목들은 좀 요동을 많이 칩니다. 하루에도 실적 안 좋았다고 막 시간으로 막 6% 7% 빠지는 종목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모든 관심사는 아마 밤에 미국 애플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ECB 통화정책 회의도 주목할 겁니다. 캐나다가 먼저 어젯밤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예상보다 한 단계 낮췄어요. 글로벌리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스탠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려다가 지금 꺾였다라는 거예요. 연준 위원들의 생각들도 얼마 전까지 말씀드렸지만 매파적 시각을 보이던 위원들이 굉장히 유해졌고 시장 친화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비둘기파로 유명했던, 시장 친화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약간 매파적 스탠스를 점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피벗이 나타나고 있는데, 생각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공격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시장을 좀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JP 모건 등 월가에서도 스탠스 변화가 일어났죠. 그동안에 계속 시장을 암울하게 전망했던 기관들이 이번 엊그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 지난 미국의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롱으로 바꿨는지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좋게 개선을 시켜놨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변화들이 포지션 변화가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내일은 또 BOJ 통화 정책 회의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밤사이와 내일 장중에 모든 이 투심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 내일 나타날 거고요. 이 세 가지 효과로, 그리고 환율도 계속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내일 움직임을 결정지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나스닥, 그다음에 뭐 장중에 뭐 중국, 홍콩 증시 가치도 영향 받을 수 있겠죠. 또 금요일 효과도 같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내일까지 완성이 된다면 저는 이 월물 옵션 포지션에 따라 공격을 어느 정도 시작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물 옵션 포지션이 아주 좋아요. 오늘은 비록 외국인들이 선물을 막판에 또 빼면서 조정을 조금 암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정을 외국인들이 좀 사다가 또 다시 뱉어냈죠. 막판에 보시면 쭉 떨어졌잖아요. 오후장에 한 6천억 이상 사다가 2천억대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도 일단 단기적인 조정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옵션도 개인들이 풋옵션 매도 100억을 했습니다. 예. 상방 베팅 100억 해준 거예요. 외국인들도 풋옵션 64억. 좀 적지 않은 월물 옵션 거래가 반대 방향으로 좀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누적 포인트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적 이 월물 64억 산 것도 외국인들도 저 멀리 보는 포지션을 산 게 아니에요. 가까운 쪽의 하락, 그러니까 단기 일부 조정 후퇴 정도를 고려한 베팅인 것 같습니다. 원래 외국인들은 저 외가격을 많이 집중해서 사잖아요. 그러면서 급락했을 때 큰 돈을 벌기 위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 멀리 있는 것들을 좀 줄이고 가까운 하락에 대한 베팅을 조금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약한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그게 또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종합적인 포지션 자체는 괜찮습니다. 현재 11월물, 제가 11월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점인데요. 어차피 외국인들도 선물 포지션 약하긴 하지만 상방으로 돌려놓은 시점이고, 11월 물이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한 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이 금융투자죠. 금융투자가 양방 베팅이긴 합니다. 원래 보통 기관들은 양방 베팅을 잘 안 하는데 박스권 베팅을 주로 해줍니다. 매도를 통해서, 옵션 매도를 통해서. 근데 11월 물에 대해서는 양방 베팅을 진행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설계를 해놨다는 거죠.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근데 외국인들은 양방 베팅이긴 한데 아주 먼 외가격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즉 이건 무시될 수 있어요. 외가격 쪽 베팅은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수준 같아요. 외국인들은 보면은 양방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상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지션 자체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310포인트 이상대 노리고 있고요. 기관들도 그 정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좀 하방으로 280대까지 보고 있는 게 기관이고 금융투자고요. 개인들은 좀 이례적으로 오늘
이번 월물의 양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즉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베팅한 게 박스권이에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개인들은 여기에 갇혀져 있는 것을 원한다고. 그쵸?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제가 개인들이 지금 박스를 원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벌써 박스를 통과했습니다. 개인들은 11월까지 여기 갇혀 있는 걸 원하고 있었어요. 배팅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박스를 벌써 돌파했네요. 개인들은 지금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구름대 상단까지 저항까지 만기 11월 만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이제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거 이후에 이 일정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FMC가 되겠죠. 11월 3일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고 게임을 하는 날이 11월 3일이고 11월 3일은 마침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때 한 번 더 출렁임을 줄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연준위원들의 스탠스가 다시 시장에 좀 비시장 친화적으로 다시 돌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거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 과정까지 보면서 포지션 변화 나오는지 보면서 천천히 설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동호회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유종구 오픈카톡 검색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에 주소 올려져 있으니까 문의 주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자,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언제 타이밍이 형성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쵸? 뭐 낙폭과대가 심한 카카오를 사야 되나 네이버를 사야 되나 잘 모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어느 정도 이야기 나누는 것도 가능하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중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답변까지 같이 드리자면 뭐 뻔하죠. 300 위를 만들었던 개인들, 300 위 설계했던 개인들과 297.5 이하 베팅했던 개인들 바깥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개인들이 약 30억 정도 손실을 본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맞나? 잠깐만, 30억? 잠깐만요. 마지막 좀 볼게요. 개인들이 30억이 아니라 70억대 이상 손실을 본 걸로 추정이 되네요. 70억 이상. 그리고 나머지 30억 정도씩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나눠 가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개인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돈을 잃었네요. 옵션판은 개인들 재물로 생각하는 판입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보통 이제 왔다 갔다 합심하면서 개인들의 돈을 뺏는 곳이에요. 참고하셔서 현물 시장의 기회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카톡방에도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장 오늘도 수고 마치면 많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